여러분 안녕하세요. 9월 27일 토요일 정오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시 재개발, 재건축 관련 주요 정책이 7월 3일날 주택공간 워크숍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.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내용 몇 가지 추려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입체공원입니다. 이걸 아마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월 19일날 구청 주관으로 해서 주민 설명회 때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. 입체공원을 저희한테 적용이 되는지 이걸 한번 내가 문의한 바 있고요.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, 그때 그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팀장님께서는 주민들 의지를 모아서 한 번 더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 제시해서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용적률 상향이 되거든요. 종상향 때문에. 그렇게 될 경우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걸 공원으로 이제 공공에 기부 체납할 때 지하는 저희가 소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 면적 자체가 전체 용적률 산정할 때 분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업성이 좀 더 개선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, 마침 시에서 이걸 발표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평지에 졌던 공원을, 그러면 그 평지로부터 이 밑에까지가 다 공공 소유였거든요. 근데 입체 공원을 적용했을 때는 지하 면적을 다 민간,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, 이 면적만큼의 분모로 해서 용적률을 계산하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올라가겠죠. 이건 어떻게든 간에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선심의제 처리 기한제. 그때 이제 6월 19일 날 역시 이거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요. 저희 지역에는 선심제가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동의율 50% 확보 전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 55%를 갖다가 6월 20일자로 해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기대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, 그럼 좀 더 구역 지정이 빠르지 않았을까, 이런 희망인데, 이건 아마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규칙이 바뀌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해서 빨리 심의가 끝나는지는 불확실합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속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큰 기대를 안 하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단 바라보고 있겠습니다. 처리 기한제 운영은 이게 이제 주로 재건축 쪽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재개발도 이번에 추가됐네요. 그 심의가 완료되면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3개월 내에 정비구역 고시를 요청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이 길면서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늦춰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번에 재개발 쪽에도 처리 기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전자 3총사입니다. 전자투표, 전자동의서, 온라인 총회, 이 모두가 저희한테 다 적용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대표를 뽑는,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때 주 부위원장은 직접 선거를 뽑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조합장 선출, 그 다음에 상반기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주민대표 뽑고 조합 설립 동의서 받고, 그 다음에 조합 창립총회 한 다음에 조합장 선출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. 그럼 내용을 잠깐 보시면 전자투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, 관리처분 계획 변경이라든가 사업시행 계획 변경, 조합장 선임, 기타 건으로 해서 전자투표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동의서 개념 자체는 투표도 마찬가지지만 전자동의서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는데 이 부분이 전자로 합니다. 그래서 동의서 양식을, 전자장식을 갖고 카톡이나 문자로 전송하면 여러분들이 문자 수신하고 본인 인증한 다음에 소유권도 내용도 한번 확인하셔야겠죠. 그 다음에 맞으면 동의 여부를 확인하셔서, 동의하시면 동의, 그 다음에 반대하시면 반대 하셔서 본인 서명하시면 끝입니다. 그래서 동의서 제출하기에 버튼 딱 누르시면 완료되는 겁니다. 시간이 얼마 안 걸리죠. 그 다음에 어디 계시든 간에 위치에 상관없이
인터넷만 되면 가능한 거고요. 시간 관계 없습니다. 마감 시간만 잘 지키시면 동의서는 편리하게 우체국까지 가지 않으셔도 안방에서 내 있는 자리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겠죠. 그래서 기간은 뭐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리던 것이 1개월이면 끝나는 거. 그 다음에 동의율도 상당히 높아지겠죠. 투입 인력이 10명에서 50명인데 한 명이 2시간밖에 안 걸려요. 상당히 빠르죠. 그 다음에 이제 서명이나 지장날이, 지장 있죠?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첨부가 필요 없고, 비용은 최대 70% 이상이 절감하고, 그 다음에 그 위반조 가능성인데 이건 불가능하고요. 소송이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이렇게 했는데 그 높은 투표 참여율, 비용 인력 효율화, 총회 준비 기간 단축. 이게 이제 서명결의서 하나 받는 것도 그렇지만 창립총회 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.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죠. 대의원회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총회 준비 기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. 그 다음에 총회 통지 및 사전투표제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총회 당일에 진행하는 이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지만 되는 건데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겁니다.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인력, 비용, 시간 이런 부분이 다 절약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. 총회 비용 절감, 평균 투표율 상승, 기간 단축, 만족도 98%. 내일을 위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.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